자, 이제 필기 노트를 제가 따로 드렸죠. 자, 이제 이 필기 노트에다가요. 필기 노트는 안 해가지고. 네, 그거 안 쓰려고요. 여러분들 필기 한다고 그냥 필기만 하고 안 보셔서 차라리 그냥 수업을 들으시고, 필기 노트를 제가 빈칸으로 뚫어놨잖아요. 그죠? 필기 노트가 있었어요. 이러고 있네. 지금 칠판에서 적어주면 적었었잖아. 그래요? 아이씨.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필기 노트, 판서 노트랑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중간중간 빈칸을 뚫어놨거든요. 그 빈칸을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하나의 여러분들 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하나거든요. 대신 오늘 수업부터는 되게 집중을 잘 하셔야 될 게 뭐냐, 오늘 배웠던 문제로 매일마다 20문제씩 클리닉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거예요. 네. 그거 통과 기준 3개예요. 오. 단 3개보다 더 틀리면 재시험 볼 거예요. 언제? 다른 날에. 다음 클리닉 시간이 아니고 다른 날에. 주말이 됐든 아니면 평일이 됐든. 만약 생일 그래서 오답 노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얼른 들어오시죠. 오답 노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틀린 것들 싹 다 오답 노트입니다. 그리고 3개보다 더 틀리시면 4개부터는 다른 날 또는 주말 나와서 재시험이에요. 단 재시험은 진짜 뭐 각 잡고 뭐 몇 시간씩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테스트만 딱 보고 갈 거예요. 근데 또 통과 못한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인 자료들이 폭탄으로 나가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된다. 오늘 한 내용이 테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예습을 해오지 않았다면은 못 풀 거다. 공식을 바로바로 못 외우면은 못 풀 거다.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못 풀 거다. 모르겠으면 질문을 바로바로 하셔라. 알겠죠? 자, 그래서 수업 들어갑시다. 자, 개념 원리 10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1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평면좌표에 대해서 나갑니다. 책 없어? 늦었는데 책도 안 사온 거야? 자, 계속 하시죠. 자,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봅시다. 자, 일단 판서 노트를 보게 되시면 빈칸이 뚫려져 있죠. 빈칸은 여러분들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제 평면좌표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데, 평면좌표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썼거든요. 평면좌표라고 하는 걸. X축이랑 Y축으로 나타낸 그 공간 자체를 평면좌표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오늘 배울 거는 평면좌표, 진짜 그 자체를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념. 개념 1번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할 개념은 총 5가지고요. 개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들어갈 텐데,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절대값 개념입니다. 우리가 거리인데 음수인 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개념이다 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선에서 보자고요. 얘를 수직선에서 보자고요. 수평선에서 하나만 봅시다. 여기에 A라고 하는 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라고 하는 점이 존재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각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X좌표를 X1, 얘를 X2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우리가 AB라고 하는 선분에 대한 길이를 찾을 수가 있죠. 선분 AB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뺄 거죠. 왜요? 거리가 양수라서 그런 거거든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x2 빼기 x1이라고 하는데 절대값을 씌워준 거예요. 사실은 거리를 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AB 사이 거리는 얘로 나타낼 수가 있다. 알겠죠? AB 사이 거리는 얘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각형에 뭘 적어야 될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적어 놓으시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좌표 평면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냐를 볼 겁니다. 그래서 X축이랑 Y축을 그려 놓고요. X축이랑 Y축이랑 그려 놓고요. 얘를 왼쪽 걸 잘라버리죠. 왼쪽 거는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일사분면만 봅시다. 자, 여기에서요,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잡을 텐데요. A라고 하는 걸 여기에 잡을 거고요. B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B 사이 이 거리를 볼 겁니다.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얘는요, 각각의 좌표들을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각각들의 좌표를 보면은 A라고 하는 거를 x1, y1이라고 볼 거고요. B는 x2, y2입니다. 얘로 볼 텐데 AB라고 하는 거는 뭘로 구할 거냐?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삼각형을 하나 쭉 만들어 보면은 이만큼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 알 수 있고요. 얘 수직이에요.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AB라고 하는 선분은 피타고라스 공식에서 기본적으로 도출이 된다. 그래서 AB 사이 거리 공식은요, A와 B 사이의 거리는요, 얘는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을 한다. 피타고라스 공식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보죠. AB라고 하는 거, 이 선분은요, 피타고라스 공식에 의해서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x2라고 하는 거에서 x1을 빼서 제곱을 해요. 그 다음 더합니다. y축이 y2 빼기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것에 대한 제곱이요. 그리고 나서는 루트까지 씌워준 거. 얘가 선분 AB에 대한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1에서 x2를 빼면 안 돼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안 돼요? 돼요. 어차피 제곱이잖아요. 값 똑같게 나오거든요. 근데 편의상 x2 큰 x좌표에서 x1 작은 x좌표를 빼서 이 길이를 제곱하고요. y2 큰 y좌표에서 y1 작은 y좌표를 빼서 이 거리를 제곱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 피타고라스 공식 이용한 거다.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이 공식은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꼭 필히 외워두시라. 자, 이제 문제로 잠깐 넘어갑시다. 필수 유형 1, 2, 3, 4번을 보고 다시 개념 2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게 되시면 두 개의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이거든요. 필수 예제 1번 보시게 되면 괄호 2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의 괄호 2번입니다. 세 개의 점이 존재합니다. A라고 하는 점 3,-2고요. 다음 B라고 하는 거 2,A. 그리고 C라고 하는 거 6,1이다. 그리고 나서는요, 조건이 하나 나와 있죠. AB라고 하는 길이랑 BC라고 하는 길이랑 서로 똑같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인데, 어디서 많이 본 문제야. 자, AB 길이랑 BC 길이랑 서로 똑같대. 이때 A 값을 구해야 돼. 자, 먼저 AB라고 하는 이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AB는 얘 좌표랑 얘 좌표 가지고 구하는 거거든요. 공식에다가 그냥 바로 대입하면 돼. 2라고 하는 거에서 3을 빼도 되고요. 3에서 2를 빼도 돼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3에서 2를 빼서 x좌표들끼리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얘에서 얘를 뺄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 얘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선분 AB 길이가 되겠다. 자, 그러고 나선 BC 길이입니다. BC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6-2의 제곱 더하기 1-a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다. 이해되나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전개시켜서 A 값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것만 비교를 할게요. 얘는 1이고요. 얘는 2 플러스 A의 제곱이고요. 더합니다. 얘는요 4의 제곱이죠. 4, 4, 16 더하기에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에요. 얘네들 다 전개시켜도 되는데요. 대충 한번 정수 한번 넣어보시죠. 자, A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A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4제곱 나오고 1제곱 나오거든요. 그래서 A는 2다 라는 걸로 빠르게 계산도 가능합니다. 물론 다 전개시켜서 구해주시는 게 정석적인 거예요. 이해됨? 그 대충 한번 정수 넣어봤을 때 얘 4제곱이네,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이네, 계산 결과 똑같겠네 라고 그냥 바로 구한 겁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다 전개시켜서 구해 주셔야 한다. 자, 다음입니다. 필수 예제 2번으로 넘어가시죠. 필수 예제 2번을 보시게 되면요, 두 개의 점의 좌표가 나와 있거든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1,2다. 자, 지금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야 돼. 왜? 너네 1위 테스트에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왜 공식이 저렇게 되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어쨌든 A라고 하는 점 주어졌고요. B라고 하는 점 4,5예요. 두 개의 점이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에다가 밑줄, X축 위의 점 P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 Q에다가 밑줄. 바로 옆에 있죠. Y축 위에 있는 점 Q에다가 밑줄. 자, P라고 하는 거랑 Q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좌표가 있는데 P가 X축 위에 있대. 그럼 얘들아,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Y 값이 얼마라는 뜻이니? 0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A, 0으로 잡을 거야. 다음 Q는 X축 위에, Y축 위에 있거든. X좌표가 0이라는 뜻이야. 얘를 0,B라고 잡아주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부터 한번 구해보자. 얘 선분 AP라고 하는 거가 선분 BP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똑같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얘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 거야. 자, 얘랑 얘의 거리 공식이야. 얘에서 얘 빼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4라고 나타낼게. 루트까지 씌워주고. 자, 그 다음에 BP 길이 볼 거야. A에서 4를 뺄 거야.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다음 0에서 5를 빼요. 마이너스 5잖아. 제곱해요. 25예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다. 얘네 두 개가 똑같게 만드는 A 값은 뭐냐? 다 전개시켜서 A 값 구해주면 돼. 또는 대충 때려 맞춰도 돼. A에다가 뭐를 넣어보면 좋을까? 얘는 정수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5를 만들면서 2를 만들 수 있는 거? 없네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전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25, 41? A제곱 사라지죠? 얘 넘어가면은 10A입니다. 그리고 5가 넘어와요. 36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36 약분하면은 5분의 18.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A 값이 5분의 18이기 때문에 얘가 5분의 18,0이 된다. 얘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은 Q좌표야. Q에서도 거리가 똑같거든. 똑같이 거리 공식 구하는 거야. 그러면 선분 AQ라고 하는 것과 선분 BQ라고 하는 거랑 서로 똑같아. 이 Q좌표는 직접 한번 구해볼래? 쌤이 좌표도 적어줬잖아? 거리 공식 직접 대입해서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B값을 한번 찾아봐봐. 단 밑에 있는 답지는 가리셔야 되겠지? 그지? 답지는 꼭 가리시고 Q좌표만 한번 잡아보세요. P좌표는 잡아줬잖아요? Q좌표를 직접 한번 잡아보세요. Q는 Y축 위에 있는 거다. 선생님, 네. 저기 루트는 다 어디 갔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인데,
자, 우리는 지금 A값만 찾고 있어. A값만. 루트를 씌운 이유는 얘 길이라서 루트를 씌운 거거든. 근데 두 개가 같대. 루트 두 개가 있는 거 비교를 할 때 두 개가 똑같다.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똑같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루트 신경 안 쓰고 안에 있는 것만 같다라고 넣고 풀었을 때 A값이 탁 튀어나온 거야. 이해되지? 네. 우리는 A값만 찾아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옆에 있는 AQ랑 BQ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AQ라고 하는 거 여기서 얘를 빼서 제곱들을 할 거야.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이죠. 1제곱 1이잖아요. 1 더하기 B에서 2를 빼요. B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AQ죠. 그죠? BQ는 0,B에서 Z를 빼서 제곱할 거야. 0에서 4 빼면 마이너스 4네. 제곱하면 16이네. 더하기 B에서 5를 빼요. B 마이너스 5죠? B 마이너스 5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똑같겠네. 이해돼? 됐어? 식 적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전기에서 풀면요, B라고 하는 거는 6이라고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Q라고 하는 이 점의 좌표는 0,6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좌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P점 좌표 구했다, Q점 좌표 구했다, 문제 끝.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필수예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3번 보시게 되면은 직선 y는 2x 플러스 7에다가 밑줄해 주시죠. 자,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1학기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위에 있다라는 게 뭐였었는지 기억나니? 네. 뭐였죠? 위에 있다라는 의미. 대입해서 만족해라. 그쵸. 그죠? 자, 그래서 직선 y는 2x 플러스 위에 있대. 점 P라고 하는 게.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 P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대입해서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2A 플러스 7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됨? 이게 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야. 알겠죠?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 두 개에서 위치가 똑같대요. 5, 마이너스 2. 그 다음 B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7,2야. 자, 얘네들 두 개 길이가 똑같대. 즉 AP 선분 길이랑 BP 선분 길이랑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야. 거리 공식 구해서 A값 찾아줘야 되겠지. 거리 공식 한번 적어볼까? 얘 직접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점 P라고 하는 거를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시작! 자, 필수예제 3번 보게 되시면은 AP라고 하는 길이랑 BP라고 하는 길이랑 두 개가 똑같다. 즉, 길이에 대한 우리가 길이를 구해서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P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얘에서 얘를 빼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집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은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제곱하니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P라고 하는 이 길이는 A에서 5를 뺄게요. 얘를 제곱해 주고 저기서 쟤를 빼요. 그러면 2A 플러스 9가 되죠. 얘를 제곱한 거에 대한 루트다. 그죠? 그 다음은 BP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BP라고 하는 이 길이는요. 위에서 밑에 걸 빼요. 그러면 A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J에서 J 빼면은 2A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겁니다. 지금 얘랑 두 개가 똑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들만 똑같으면 두 개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 다 전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전개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4A 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81이라고 하는 게 얘 제곱하면은 A 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49 플러스 4A 제곱에 플러스 20A 플러스 25예요. 자, 그러면 같은 것들 다 사라지게 만들어 봅시다. A 제곱 날아가고요. 4A 제곱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 더하면 34a. 얘네들 두 개 더하면 74. 땡큐 74. 덧셈이 약해요. 자, 여기서 두 개 더하면 26a. 그 다음에 얘 두 개 더하면 106.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럼 얘 넘겨요. 그러면 8a가 나오고요. 얘 넘겨요. 그러면 3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 값 구해줄 수가 있겠다. a라고 하는 거는 4가 되죠. 자, 이제 a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p라고 하는 점 정확하게 찾아주면 되겠다. a가 4기 때문에 얘는 4,15가 되겠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개 봤다.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봤어요. 미지수 세워서 문제 풀어주는 거 이해되시죠? 이 3개 유형 꼭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5번이네요. 4번? 4번 어디 갔냐? 미안합니다. 4번이 프린트가 안 돼 있어서요. 4번 보시죠. 태블릿으로 좀 보면서 할게요.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삼각형 세 변의 길이랑 모양이 나옵니다. 얘는 활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삼각형, 아니 세 점을 주고 어떤 삼각형인지를 맞춰보라 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자, 얘 총 4개의 삼각형 한번 적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정삼각형이 나와요. 이거 책에다가 꼭 필기해주세요.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 변이 동일한 거죠. 세 변 길이가 동일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두 변 길이 동일. 자, 그 다음 마지막 어떤 삼각형이 나오냐?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피타고라스 공식이 만족돼야 되겠다, 그죠? 자, 물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예각삼각형이고요. 다섯 번째는 둔각삼각형이에요. 얘네들은 다음에 보는 걸로 한번 하시고요. 얘 사실 했어요. 우리 중간고사 때 삼각형의 모양에 대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뭐 곱셈공식이든지 인수분해든지 거기서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아, 기억이 안 나시나?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라고 하는 점이 나와 있고요. A가 9,7 그리고 B라고 하는 점 얘는요 2,3이에요.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점 8,-1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점이 있는데요. 얘네들 귀찮지만요. 변의 길이 3개 다 구해봐야 돼요. 선분 AB라고 하는 거 길이를 구해보고요. 그 다음은 BC라고 하는 길이를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CA라고 하는 이 길이들을 다 구하셔야 돼요. 뭘로? 거리공식으로요. 그래서 거리공식 일단 스킵할게요. 거리공식으로 구하게 되면요. 이 각각들의 길이가 얘네는 루트 6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거는 2루트 13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CA라고 하는 거는 루트 65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 딱 보세요. 어떤 삼각형이죠? 이등변. 이등변이죠. 두 개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물론 이것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 피타고라스 만족되냐 안 되냐. 근데 일단 얘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AB랑 CA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 적어줄 때 그냥 이등변 삼각형으로 적어주면 틀려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적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되냐. 얘는요 AB라고 하는 길이랑 CA라고 하는 길이랑 똑같은 얘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까지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거리 공식은 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바로 시작할 때요. 지금 여기에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유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하나만 같이 필기하고 풀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시죠.